석종득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기획과 정책 PR 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이 함께하는 실전 정책기획과 정책 PR 교실 첫 번째 시간 정책의 집행 과정과 실전 갈등 관리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정책 기획과 정책 PR을 묶어서 강의하는 것이 맞는가? 이건 서로 전문 분야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의 트렌드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와 홍보의 전체적인 기조, 이 전략 기조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획을 해놓고 그 기획된 내용을 잘 홍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기획하고 그 기획이 마무리가 되면 홍보를 병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요자의 인식과 어떻게 교감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늘고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집행 과정과 실전 갈등 관리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PR 얘기하고 정책 기획 얘기한다면서 왜 갈등 관리가 또 나오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이제 점점 나라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찬성과 반대가 양측이 대립을 하는 이런 양상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획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책의 갈등을 어떻게 줄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요. 그래서 미리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을 파악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PR 역시도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찬사와 박수를 받는 것 이전에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정책 PR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요, 부산시의 소위 관리대상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쭉 늘어놔 본 겁니다. 이거 외에도 사업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놔봤는데요. 이게 2020년 1월 기준 사업들입니다. 쭉 보시면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 문제는 꺼내놨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겠구나. 갈등관리 사업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말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정답은요, 갈등관리 사업이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이해관계자들끼리 충돌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편해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불편해지는 측면이 있고 좀 더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케어하는 일도 케어를 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케어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정책에는 갈등이 뒤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2030 엑스포 같은 것들은 갈등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세계 각 도시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가덕 신공항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그것은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일이고요. 어찌 보면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가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가덕신공항이 생기게 되면 뭐 세계 몇 위권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공항이다라고 하는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그 일점 정책, 한 가지를 돌파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는 측면에서 가덕신공항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갈등의 범위를 넓혀보게 되면 갈등 사업이 아닌 것이 오히려 그런 정책을 찾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전 국민들이 그게 뭐 그런 점이 있어서 그게 맞겠구나 이렇게 끌고 가기가 훨씬 더 쉬웠다면은 점점 이제는 미디어들도 다양화되고 개인 미디어들까지가 등장한 이 마당에는 갈등 없이 사업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PR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역할이 커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의 집행 과정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요. 정책의 집행 과정은 크게 보면 4가지 단계로 되어 있죠. 구상을 하는 단계, 그리고 결정을 하는 단계. 이게 모두 끝나고 나면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구상 단계와 결정 단계에서는 사전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집행 단계와 평가 단계에서는 뭔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후 대응한다, 즉 수습한다 이렇게 우리가 놓고요.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 관리라는 차원에서 이름 붙이기는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슈 관리, 수습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위기 관리라고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슈 관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 단계와 결정 단계에서 진행되는 이슈 관리는 다시 5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러이러한 정책을 진행한다면 쟁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쟁점을 확인했다면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활동들을 평가하고 전략을 개발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활동을 평가하는 이런 형태로 이슈 관리를 운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은 쉽고 교과서에 나옴직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 좋은 정책을 빨리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빨리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이슈에 대한 관리 과정이 생략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는 거죠. 이게 진행된다면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 예상되어지는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상상들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정책을 만들고 빨리 실행을 해서 성과를 내고 또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런 것들에 몰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이슈 관리들을 잘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뭐 크게 실전 갈등 관리에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전제로 했을 때 관리 원칙이 3가지가 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번 시간은 얻는 게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관리 원칙은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지금은 정책 저항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정책과 갈등 사이에 엄청난 함수관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책에는 갈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째 관리 원칙은 홍위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잘 준비하면 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린 예방이 있고 수습이 있는데요.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이 10배는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꼼꼼하게 잘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게 2번째로 말씀드리는 관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대 논리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한번 다 뽑아 봐야 됩니다.
이건 좋은 거니까 누가 반대를 하겠어 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나중에 뒤늦게 반대 논리에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대 논리가 있을지 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런 반대 논리를 누를 수 있는, 최소한 상쇄시킬 수 있는 찬성 논리, 그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아주 좀 제대로 짜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인지도만 높이는 식의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되지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에 찬성하시는 많은 수요자분들은 그냥 조용히 계세요. 왜? 이해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분리할 게 없기 때문에 정책이 진행되니까 잘 됐네. 그러고 마음속으로만 좋아하시고 어떤 표현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은 반대자들만 보이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기획을 했을 때에는 이 정책에 찬성하실 만한 분들께 잘 설명을 드리고 이 정책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직화를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더 갈등 관리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을 조직화하고 만약에 반대 조직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그와 대응해서 아니 그건 그렇지 않다, 이것이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직들을 꾸미는 문제까지 함께 연구하고 같이 준비하고 이러는 것이 정책 기획과 정책 PR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상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 관리 원칙으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